안녕하세요. BI 뉴스 주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가 컨셉입니다. 다 아는 얘기하는 건 좀 재미없잖아요. 최규현 기자님이 저번 주에 쓰신 기사예요. 국내 거래소 거래량 순위 들쭉날쭉이라는 기사를 저희가 오늘 한번 오프 더 레코드 컨셉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I 뉴스에서 블록체인 전문 기자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최규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2019년 8월 20일 날 쓰신 기사인데요. 국내 거래소 거래량 순위 들쭉날쭉 짤막하게 한번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시드 VC라는 이제 암호화폐 전문 기업 투자와 엑셀러레이팅 담당하는 기업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코인 마켓캡 그리고 코인일스, 코인게코 3개 사이트에 등재된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국 순위를 나열하고 어느 거래소가 이제 가장 높은 거래량, 글로벌 거래소의 순위는 어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기사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수치를 내가 믿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명하지 못하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1위가 업비트고요. 그 다음에 13위가 빗썸이에요. 심지어 이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0비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24시간 기준으로. 코인힐스 또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엔 심지어 빗썸이 1등이에요. 세계 순위가 9위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239위였는데 그리고 24시간 거래량도 9만 비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타가 왔어요. 어이씨, 뭐지? 이러고 그래서 이제 또 코인 개코를 봤는데 1위고 세계 순위는 31위, 24시간 거래량 57,000 좀 넘었죠. 33,000비트가 차이가 나는데 약 하나 4천억 원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이 빗썸만 가지고 예를 들면 0비트, 어디는 9,085비트, 또 어디에서는 57,234비트. 너무 다른 거예요. 편차도 너무 심하고 심지어 빵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3개 사이트는 좀 믿을만한 사이트인가요? 우선 3개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이제 기자들을 비롯한 리서치 센터에서 찾는 정보 사이트고요. 믿을만은 하다. 네, 기사를 쓸 때 이제 가격을 참조하고 가격 변동을 참조하는 사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인 마켓캡이죠. 코인 마켓캡. 네. 이거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이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사이트. 그러면 이 코인힐스는 어떤 포지션이에요? 코인힐스는 이제 코인힐스랑 코인게코 같은 경우에는 코인힐스가 2위, 코인게코가 3위에 위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코인 마켓캡의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좀 그런 컨셉을 잡고 이제 나온 틈새 시장을 공략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 거는 코인 마켓캡. 캡입니다. 네. 그러면 코인힐스랑 코인게코는 나온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코인게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작년에 이제 핫해졌고, 작년쯤? 네, 코인힐스도 비트플라이어라는 일본 거래소가 이제 핫해지면서 이 거래량을 잘 나타내주면서 굉장히 이제 이슈를 받으면서 혹시 18년도 초에 나타났어요. 일본 거예요? 코인힐스 자체는 일본 거예요? 얘네에 대해서는 일본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아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확실하진 않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뒤에 지분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 게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집계에서 차이가 나는 게 거래량을 집계하는 거에 기준이 뭔가 다른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래소 개수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빗썸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이상해서 뭐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3개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준은 이제 거래소 API를 가져와서 거래량 데이터를 자기들이 24시간별로 딱 기록을 해놓는 건데요. 네. 이제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빗썸으로 등록된 데이터가 3개가 나옵니다. 빗썸으로 등록된 데이터가 3개라고요? 3개가 뜹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조정된 거래량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0비트가 되어 있는 빗썸이 3개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가 보면은 같은 빗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데이터 말고 이제 일주일 데이터, 한 달 데이터는 제대로 나타나는 걸 봐서 24시간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다. 네. 이제 아마 이제 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다른 데이터 플랫폼들과 봤을 때 거래량 차이가 혹은 이 자전거래 쪽의 데이터 때문에 받아오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전 거래를 뺀 거를 우리가 조정된 거래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코인마켓캡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거래량을 하는데 이제 하나가 거래소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등록하는 거고, 코인마켓캡에서 일정 그 데이터를 정제를 한 방식을 어드밴스들을 통해서 거래량을 공지를 하는데 그 조정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이 뜨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자전 거래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우린 계속 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전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린 모르지만 아무튼 네. 있다라고 봐도 네. 그거를 이제 좀 제외하고 조정된 거래량을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이게 0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빠르게 수정과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굳이 변명을 해드리면은 이 세 개가 나타난 거에서 데이터가 꼬이지 않나. 혹시 코인마켓캡에 친한 사람 있으세요? 아니요, 코인게코는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코인게코를 굉장히 좀 지금 최신 데이터를 등재해달라고 열심히 뒤에서 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옛날 감자.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라고 평가되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파는 사람 많고 사는 사람 많은 그런 활성화된 마켓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거래소에 오셔서 거래하세요. 딱 요 의미로만 보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재미없나요? 넘어갈까? 재미없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이야기죠. 아무래도 거래소라는 게 역할이 사실상 환전소예요. 물론 증시 거래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지만은 현재 거래소의 역할은 사실상 환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질 자금과 이제 그 암호화폐의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한치기? 한치기라고 이제 우리가 매우 싼 표현할 수 있죠. 저 좀 저렴했죠. 예. 아무튼 이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거래소가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을수록 이 수수료 수익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글로벌 경쟁력 1위 글로벌 경쟁력 1위. 그리고 한국 경쟁력 1위의 거래소 하나씩만 좀 뽑아주세요. 한국 경쟁력 1위는 이제 아무래도 빗썸. 빗썸? 네. 업비트보다 빗썸? 업비트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 1위. 글로벌 그 판단 기준은 맞아요?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쪽으로의 나가 있는 진출돼 있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이게 두 거래소가 해외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둘 다. 네.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9만 비트, 5만 7천 비트를 나타낸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코인리스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디지파이넥스 전체 거래량은 9만 비트 나옵니다. 빗썸과 비슷한 거래량인데 네. 이제 한국에서만 지금 7만 4천 비트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럼 여길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빗썸이나 업비트를 두고? 난 믿을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거래량이 업비트와 비교했을 때 업비트의 그러니까. 17,000 비트와 이제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74,000 비트 차이가 한 5만 비트 넘게 차이가 있죠. 좀 이것도 이상하다. 요거까지는 안 봤는데 이상하네요. 저의 뇌피셜이에요. 뭐든지 의심하고 보는. 의심하는 자세 매우 좋습니다. 이 시장을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도 의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코인게코 좋다고 하는데 코인게코 아는 사람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PPL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받고 밑에가 돈 받았다고 합시다. 제가 나중에 스팸을 받아오면은 밑에 하나 딱 쿠즈 워마이걸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빗썸이 이제 한국 1위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주 이용계층이 30대 40대가 빗썸 이용자가 제일 많다. 이거를 30, 40대 이용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니지 게임 하시는 이제 우리 닌자 씨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고객들이에요. 해외 거래소 뭐 등록하고 이런 걸 너무 귀찮아하시고 한국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왜 굳이 딴 데 가야 되냐. 또 그리고 자기가 하던 게임 사이트 그 아이템 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UI를 가지고 있어서 적응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빗썸은 1위를 지금 현재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 1위는 업비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거래량이 많나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근데 인도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비트코인 그게 거래량이 많은 나라라고 전해 들었는데. 동남아시아가 최근에 이제 거래소들 전체적인 의견 동남아시아 쪽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혹은 자기들의 노드 플랫폼 코인들은 노드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 가 진출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더라도 코팍스도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해 중순과 초에 떴었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신들과 관계는 없다라고 하지만 빗썸의 이름을 쓰고 있는 빗썸 글로벌 거래소가 이제 런칭이 됐고. 관계가 없대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관계가 없다라는 기사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빗썸 글로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잠깐! 진짜 관계가 없어요? 파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오픈을 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뭔가 처지가 있으신.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도 현재 빗썸 싱가포르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현재 런칭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그럼 빗썸이랑 관련 없는 거예요? 그 코멘트는 제가 아직 따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말씀을 정확하게 안 드리겠습니다. 이 어깨 이상해.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식적 입장을 따랐을 때 글로벌은 이제 업비트, 한국은 이제 빗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래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거래량도 거래량이고 이제 사업 확장면으로 봤을 때 사업 확장면, 투명성은? 그것을 말하기 싫습니다. 네, 투명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네요. 아니긴 하지만 이제 현재 글로벌 거래소인 게이트아이오가 이제 자기들이 투명성으로 따졌을 때 조정된 거래량을 따졌을 때 자기들이 글로벌 10위권 안에 든다. 데이터들을 나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10위권이다라는 주장을 현재 시장에서 마케팅 요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디가요? 게이트아이오라는 중국 거래소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쪽 시장에서 시장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 여러분의 친구도 믿지 마십시오. 코인을 추천하는 친구도 이제 돈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 거래는 불법이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안 한다고들 하는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저렇게 거래가 많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거래를 많이 무슨 시총 보면 장난 아니고 날라다니고 이런 신생 코인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에서도 이제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 비트렉스 주요 거래소들이 참여한 데이터 DATA라는 이제 조정된 거래량을 기록하는 센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임을 설립해가지고 작은 거래 없는 이제 거래량을 이제 기록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증재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올 6월, 4월쯤인가 제가 기사를 한번 봤었고요. 자전거래가 댓글 부대랑 다른 게 뭐야? 똑같잖아요. 하려고 하는 짓은. 사실 증권시장에서 봤을 때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이미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이미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모든 사기 수법들이 이제 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거를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손 놓고 있는 게 진짜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전거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죠. 또 그렇게 보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이해가 될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투자, 투자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 거래. 믿을 만한 거래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자님께서 참고하신 뭐 사이트 기준이 있으시다면, 혹은 뭐 거래량도 좋고. 믿을 만한 사이트보다는 이제 세 군데, 아무래도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 사이트를 전부 참고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를. 사이트를 본다. 네, 왜냐면은 우선 한 곳을 참고만 하면은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차이가 나잖아요. 믿을 수가 있냐. 그 가급적이면 이제 표본이 많아야지 아무래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군데를 전부 찾아보고, 그래서 보면 약간 비슷한 형상은 나타내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보시면은 후오비 코리아, 이제 코인제스트, 프로빗, 코인원 이 네 군데 거래소를 보시면은 이제 코인리스와 코인게코에서는 순위가 계속 붙어 있어요. 물론 글로벌 순위는 차이가 나지만 이 거래소들의 순위는 이제 똑같이 순위의 나열은 똑같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뭐 순위적인 면에서는 믿고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뽑아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여러 군데의 데이터. 아무튼 기자님은 코인게코를 가장 신뢰하신다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말하고 쪽이 편하다 그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 업계 관계인이라면은 이제 이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제 뒤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라스 같이 한번 해볼까? 맞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나에게 있어서 코인게코란? 저에게 있어 코인게코란 쪽이 편한 곳? 네, 그럼 많이 좋아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그럼 저희 또 재미난 뉴스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는 BI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